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2인조입니다. 이석원 작가님이 쓰고 달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첫 작품인 보통의 존재를 서점에서 보셨거나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석원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뒤이어 출간됐던 후속작들도 읽어보셨을 거라 짐작됩니다. 저 또한 작가님의 모든 책을 읽어봤습니다. 기존의 다른 책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와 문체를 가지고 있어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정형화된 틀이 없이 전혀 어려울 것 없는 단어들로 자유롭게 써내려갔기 때문에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그냥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편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보통 때 나누는 피상적인 대화와는 다릅니다. 말과 글 속에 배치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펼쳐놓아서 작가의 진실함을 느낄 수 있고 독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죠. 많은 분들이 책을 읽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지식과 정보를 얻고 필요한 요소들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자극받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쓴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의 상황과 처지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의 문장을 두고 생각하는 일이 독서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작가의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 독자들 또한 자신의 삶을 탐구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고백은 일상 속 스트레스에 지쳐 몸과 마음이 무너져버린 자신을 일으키기 위해 보낸 1년간의 시간을 담은 작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무관심했고 타인과 세상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았는지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책의 뒷면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2인조다.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평생을 싸우고 대화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간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일 수 없으며 그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된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과 잘 지내는 일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그럴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내보이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크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긴 어렵죠. 어떤 순간에도 나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사실을 미뤄두어야 하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책에서는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존중받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12달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안에 소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힘을 잃었던 그가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지침 5가지를 소개해 두었는데요. 나를 살리기 위한 지침 5가지. 1. 내 탓하는 습관 버리기. 2.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끊임없이 긍정하는 습관 갖기. 3. 미루는 습관 버리기. 안 그러면 상황은 영원히 나아지지 않으니까. 4. 스스로에게 자주 선물을 해주기. 빵 한 쪽이라도 좋으니 무엇이든 보상하는 습관을 들이기. 5. 잘 쉬는 법 익히기. 그러기 위해서는 취미를 갖기. 습관처럼 몰두할 거리를 찾자.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죠. 자신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안다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애쓰면서 정작 자신에게 신경을 못 쓴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증거겠죠. 사랑한다는 건 관심을 갖는 일인데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의외로 나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타인을 살피듯이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2인조라는 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타인이 나를 구원해 주길 기다리기보다 나 자신과 둘이서, 다시 말해 스스로 삶을 헤쳐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고 좋은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우리는 누구나 날 때부터 2인조가 아닌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내 편이 하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종종 까먹는다. 책의 첫 부분에 25년 만에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작가의 말이 낯설지만은 않은데요. 전작에서도 이전의 경험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해당 부위의 병원을 찾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에 가는 게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중 앞에 드러낸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겁니다. 밝히기 어려운 말을 꺼냄으로써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신과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곳에 가게 되는 사람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결코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마음이 여려서 쉽게 상처를 받아 그렇다고 생각하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요. 상처의 근원은 아마도 인정과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원치 않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 인간은 상처받게 됩니다. 작가는 세상이라는 시험대에 서서 승패의 여부를 기다리는 피말리는 일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전합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아깝고 부가치했던 시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사람들의 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 애를 쓰던 순간들이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인에 대해 생각보다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여간에서는 그 판단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참 공감되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서로에 대한 평가와 지적이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제 유튜브 영상에 악플이 달려본 적은 없지만 만약 그런 글이 있다면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타인의 평가에 대해 건강히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마음에 탈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정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는데요. 1. 인정받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정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거죠. 2. 나를 평가해줄 사람은 내가 고른다.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수치스러워하는 것도 결국 자기 혼자만의 일이죠. 무작정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타인의 평가는 내가 재평가한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과 그의 평가를 나 역시 평가해야 돼요. 그가 나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그의 판단과 안목이 내가 신경 쓰고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거죠. 이를테면 외모를 평가당할 때 상대방의 외모도 평가해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 또한 누군가를 평가하며 살았을 텐데 혹시 그게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남을 평가한다는 건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니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줬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 자신도 행복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2인조인 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노력을 한다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찾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엄청난 게 아니잖아요. 단지 마음에 걸리는 것만 없어도 지금 이 순간 불행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남들보다 특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과 자신이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행복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죠. 직접 이 책을 읽으시면서 오랜 친구와 수다를 나누는 것처럼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